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7일인데 어제 영상을 올리지 않아가지고 어제 금요일 매매일지를 가지고 영상을 녹화합니다. 어제 거래한 종목에서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좋은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전에 언급했던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거래한 종목은 인바디와 DI 파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상 준비를 해가지고 좀 목이 잠겨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지수 분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올랐는데 코스피가 정말 오랜만에 양 주체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잡히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약보합한 것 정도로 조금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저점에서 잠깐 고개를 쳐 올리는 정도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먼저 쳐 올리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지지를 해주는 정도입니다.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 있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많이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이 정도까지, 그리고 코스닥도 한 800선까지 860, 850선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막 풀베팅 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직 살려두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계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매매한 종목은 인바디라는 종목, 그리고 DY 파워라는 종목인데, DY 파워는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언급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굴삭기 관련 업체거든요. 종목 얘기는 많이 하지 않고, 인바디는 짧게 단타로 먹고 나왔습니다. 인바디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헬스장이나 보건소나 뭐 이렇게 데 가면은 다 간편하게 체지방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3월은 지금 65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이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방 경직성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위로는 열려 있고 아래로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인바디라는 거, 저는 먼저 차트를 먼저 보는 건 좋아하진 않는데, 보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 지지를 해줬죠. 그리고 이 가격에서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오랜 기간 머물렀잖아요. 이 기업이, 인바디라는 기업을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17년, 2018년보다 2019년, 2020년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린 거거든요. 근데 내년 실적이 안 좋은데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버텼다는 것은 그래도 이 기업이 이 정도의 밸류는 된다고 생각하는 그 대기 매수세가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온 거는 그 실적이 한 번 더 무너졌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거기까지 엄청 깊게 공부는 안 해가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때 한 번 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실적을 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갔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실망스러운 실적을 한 번 더 지진 준 가격이 한 이 정도의 가격이고, 코로나 때 정말 더 무너졌을 때 최저점 13,000원을 찍었던 거거든요. 이때는 기업 밸류와 상관없이 워낙 많은 기업들이 폭락을 했던 시기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언저리쯤, 뭔가 폭락하기 직전의 가격을 적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면은 되게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하고 들어갔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의 밸류가 예를 들어 이 정도다. 그러면은 내가 이때 가격에 샀으면 이만큼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평단가로 인바디 주가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전마진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관심 가지기 전에, 지금 최근에 조금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건 절대 아니고 그동안 다른 종목 간 것에 비해서 훨씬 안 갔기 때문에 정말 늦게 올랐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 섹터는 아니고
이제 조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 이 밸류는 제가 그냥 무작정 그은 건데 어, 만약 이걸 치면은 아직 훨씬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아래로는 많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거를 지금 월봉으로 봤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 지지해주는지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정말 오랜 기간 이 가격대 2만 5천 원인 것 같네. 2만 5천 원 정도에 머물렀고 그리고 정말 오랜 동안 2만 원 아래 한 17,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18,000원 그 가격이 정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이제 조금 이평선을 깨면서 위에 가격대 매물대가 없는 가격대로 차트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가격이 만약에 가려면은 그때만큼의 영업이익을 내주고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바디라는 게 2010년 정도 후반부터 막 헬스장 그리고 막 학교 보건소 특히 헬스장 쪽에서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인기를 확 끌어가지고 엄청 매출이 늘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사람들에게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주는 혁신적인 아이템은 안 나오다 보니까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지 않았고 그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에 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바디라는 기업을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일단은 제가 딱 5가지는 꼭 체크하라고 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은지. 낮다 높다는 상대적이긴 한 건데 일단은 저는 100%를 넘으면은 그렇게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신용 비율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신용 비율이 낮은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보는데 일단 매출액 영업이 이 부채 비율은 제가 쓰는 나무증권에서는 재무라는 곳에 나와요. 매출액이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추정 시를 보면은 2020년에는 뭐 제자리 걸음이긴 하지만 2021년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은 조금 안 좋다고 이번 분은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이 기업이 부채 비율이 정말 낮아요. 10%대거든요. 원래는 5%대였는데 제가 이 기업의 CEO를 보니까 카이스트를 나왔고 완전 엔지니어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인바디라는 회사를 차린 이유가 자기가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수업들을 다 골라서 듣다 보니까 이 인바디라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바디라는 기계를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스토리를 보니까 완전 찐 공돌이 느낌이어서 그런지 절대 경영을 막 레버리지를 투자해서 엄청 공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차근차근 천천히 거북이 같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나아가는 방향성 그리고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업이 성장이 느릴지언정 뭔가 되게 리스키한 부분은 없겠다. 그게 저는 부채 비율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거, 부채 비율, 그리고 그 뭔가 R&D가 쌓였을 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그 기업이 뭔가 기업의 운영 프로세스가 일하는 방식이 더 좋아졌을 때 판관비 부분이 절약이 되면서 이 같은 매출액 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운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수급을 보면은 이거는 투자자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최근에 연기금 매수가 잡혔잖아요. 연기금이 그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파는데 인바디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많은 종목을 매도하는 와중에 인바디는 아직 덜 오른 종목이다. 연기금은 국민들한테 나중에 노후 생활을 보장해줘야 되는 기관인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지 그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기업에 대해서 많이 검증을 하고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전 안 들어오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이 투자를 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한테 수급적으로 많은 신뢰를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파는 와중에 산 종목이라면은 아직 많이 눌려 있다.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종목이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왔고 경험적으로 좀 연기금에 따라갔을 때 좀 좋은 경험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금 수급이 좀 잡히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그동안 사왔던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종목을 이해하는데, 종목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 비율을 본다고 했잖아요. 신용 비율이란 사람들이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미수라던가 신용으로 돈을 더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산 거예요. 신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건 뭔가 언젠간 상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매물이 확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갑자기 내린다면은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도 높고, 신용 비율이 1% 정도면은 되게 낮은 정도이고, 좀 인기 많거나 뭔가 급등주에서는 신용 비율이 막 9%, 8%, 9%막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7%, 한 8%, 5%만 넘어도 이거 좀 주가가 무겁게 갈 수 있겠다. 언제든지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용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인데 2,900억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 기업 밸류와 시가총액을 비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가총액은 지금 2,900억인데 제가 이 회사의 밸류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205억을 받는다. 제가 일반적으로 멀티플을 한 10년 주는데 그럼 2천억, 10년 동안 2천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고, 이 회사에 지금 돈이 얼마 있냐? 1,500억. 그러면 최소 3,500억이 돼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0% 20%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5,000원 정도 되겠네요. 25,000원 정도면은 이 기업의 가치와 시가총액이 또이또해하다. 한 이 정도 올라오면은 갑자기 펜이 안 되네요. 갑자기 펜이 고장 나는데 25,000원 정도 되면은 기업의 가치가 25,000원 정도 되면은 그 기업의 가치와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물론 여기서 더 오버슈팅 될 수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더 이상 확보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갔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약간 비중을 줄이고 더 내가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펜이 애플 펜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데 판서는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DY 파워라는 종목인데 이 DY 파워라는 종목도 하방 경직성이 저는 많이 확보된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제가 계속 관심 몇 번 거래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펜슬이 없으면 아예 안 되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9년 말 한 10,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계속 뭔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다가 코로나 때 4,400원까지 엄청 많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4월, 5월 때 회복을 해주면서 10,000원 내지 한 12,000원 정도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계속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DY 파워라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10,000원 이하로는 절대라는 건 없겠지만 높은 확률로 빠지지 않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반면에 이
기업이 옛날에 27,000원까지 최대로 찍었고 그 가격을 꽤나 오랜 기간 유지를 해줬던 게 보이잖아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정도에. 그러면은 이 기업이 이때 어떻게 이 정도까지 올라갔지? 그때 실적을 한번 보고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과 똑같은 기준에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매출액 늘어나는지, 영업이익 늘어나는지, 부채 비율, 최근 수급, 신용 비율 딱 이 다섯 가지만 보겠습니다. DY 파워라는 종목은 매출액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게 증명이 되고 2020년에는 다시 늘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인프라 사업을 많이 늘리고 미국에서도 SOC 산업이라든가 경기부양책이 가동이 되면서 그쪽 해외발로 좀 돈이 많이 풀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택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굴삭기라든가 그리고 지게차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을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엄청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펄을 보시면은 6에서 지금 2022년 추정치로는 8인데 정말 낮은 선이거든요. PBR 같은 경우도 1이 채 안 될 정도로 엄청 낮은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펜슬 되나? 된다. 유지되고 있는데 일단은 매출액 별로 좋지 않고 매출액 보면 좋지 않고 영업이익은 한 세모 정도. 그리고 근데 워낙 이 섹터 자체가 이 기계 섹터 자체가 워낙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들이 많이 내려온 시점에는 그 돈이 이런 많이 저평가된 종목으로 그 자금이 이동할 기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정도로 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눌릴 것 같지는 않고 잠깐 유지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번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는 매도를 했고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DY 파워라는 종목이 수급이 최근에 어땠는지 살펴보면은 연기금이 장기간 지금 3개월 누적 매수를 가지고 왔거든요. 최근에는 팔았는데 저 그냥 연기금 따라간 거예요. 연기금 얘네들 팔아버리네. 그럼 나도 그냥 팔자. 얘네들은 그동안 근데 엄청 많은 것을 매수해놨어요. 아직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연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엄청 많이 샀고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산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금 주요 수급 주체들이 어느 주체가 그 종목을 이끌어가냐 매수를 많이 쌓여 있냐 이런 것을 좀 보면은 종목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Y 파워의 신용 비율을 보시면은 4.25%.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부담돼가지고 매도를 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신용 비율이 아까 인바디 같은 경우는 1%인데 DY 파워는 그것보다는 훨씬 한 최소 4배 정도는 시장에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여기서 좀 보조 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조 지표라는 게 뭐냐면은 EPS, per, PBR, BPS. 여기서 그냥 간단히 말해서 EPS는 영업이익 나누기 주식수, BPS는 순자산 나누기 주식수.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자산은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주식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EPS는 높을수록 좋다. BPS는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PER과 PBR은 현재가에서
EPS를 나눈 게 PER이고 PBR은 현재가에서 BPS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의 영업이익과 자산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가는 변동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낮을수록 좋다. 그러면은 일단은 EPS는 계속해서 증가하는지로 보면 될 거고 BPS도 계속 증가하면 보면 될 거고 퍼는 계속해서 낮아지는지 PBR은 계속 낮아지는지 이게 만능은 아니지만 일단은 정말 간단하게 기업을 평가하는데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반 경직성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잘 설명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댓글로 의견을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26일 금요일 매매일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